일단 당신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세요. 미래가 흐릿하면 현재는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딱 1%. 당신은 오늘도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떠올랐던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드리는 슬립로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 있으시죠? 왜 나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될까? 내가 뭘 원하는지도 헷갈리고 계속 눈앞의 일만 처리하고 있는 걸까? 그 원인 의외로 단순합니다. 당신의 미래 자아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뇌는 구체적인 이미지에만 동기부여를 허락하죠. 막연한 미래는 지금의 결단을 가로막는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저자 벤저민 하디는 바로 그 모호함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는 미래 자아를 단순한 희망이 아닌 현실을 지배하는 강력한 설계도로 바꿔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벤저민 하디의 통찰력을 담은 퓨처 셀프 속 시선에 제 생각을 담아 우리의 삶에 투영해 보겠습니다. 벤저민 하디는 한때 삶의 방향을 잃고 떠도는 청년이었다. 그는 20대 초반까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그려본 적이 없었다. 어릴 적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그는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생존이 먼저였고, 그 결과 목표 없는 일상을 반복하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5년 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단순히 연봉이나 직책 같은 외적 지표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 중심의 질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매일 아침 5분씩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퓨처 셀프 다이어리를 실천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자신의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이 되기 위한 선택들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그는 말한다. 사람은 자신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과 선택은 과연 어떤 미래의 자아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일론 머스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그냥 두기 때문이다. 그는 스페이스X나 테슬라의 목표를 설정할 때 수치적 목표보다도 미래의 세계에 대한 구체적 상상을 반복적으로 팀원들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단지 기술자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하인츠 코허스의 자기 심리학 이론에서도 이렇게 설명한다. 자기는 타인의 거울 속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아상이 명확할수록 현재의 자아가 강화된다. 실제로 2011년 UCLA 심리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래 자아에 대해 선명한 이미지와 감정까지 포함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목표 달성 확률이 41%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뇌의 시상하부와 편도체를 자극해 현재의 감정 상태와 행동 패턴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결과였다. 핵심은 이렇다. 막연한 희망은 뇌를 잠재운다. 하지만 구체적인 미래 자아는 지금의 행동을 설계한다. 벤저민 하디는 이를 정체성 기반 목표라고 정의한다. 그는 말한다.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이다. 결국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했는가에 따라 조립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저자는 자신이 겪은 무의미한 삶의 공백기를 통해 정체성이 없는 목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는 구체적인 미래자아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시각화하고 감정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자신의 현재를 변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선명한 미래자아의 설계다. 그게 지금 당신의 현재를 다시 일으키는 첫 번째 스위치다. 벤저민 하디는 저서에서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삶을 살게 된다고 단언한다. 그는 과거 자신의 삶이 그랬다고 회고한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공 프레임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며 그 안에서 허덕이다가 결국 탈진해버렸다고 고백한다. 그런 삶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내면은 비어있고 방향성은 항상 외부에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가치 설계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된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위에 삶을 설계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무엇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가? 그 질문 하나로부터 그의 삶은 180도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하디는 그 질문을 기반으로 3가지 핵심 가치를 도출했다. 자율성, 진실성, 의미 있는 관계. 이 3가지는
이후 그가 어떠한 제안을 받을 때, 어떤 도전을 시작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기준이 되었다. 그는 말한다. 가치가 선명한 사람은 선택이 단순해진다. 여기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치는 당신의 하루를 설계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가?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절대 목표부터 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정의하고 그 문화에 어긋나는 결정은 모두 버립니다. 넷플릭스의 의사결정 기준은 혁신, 책임감,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킨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장기적인 신뢰와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설득력을 가진다.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피터슨과 마틴 셀리그만은 가치 기반 삶이 삶의 만족도와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전 세계 5개국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자신의 삶이 가치와 일치한다고 느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40%가 낮고 결정 피로가 현저히 적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즉,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무엇이 내게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벤저민 하디는 이 지점에서 미래 자아를 정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체성 선언문을 추천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구성된다. 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는 매일 아침 이 선언문을 반복해서 읽었고 그 결과 뇌가 일관된 가치에 맞는 결정을 자동으로 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는 말했다. 가치는 뇌의 필터다. 무엇을 볼지,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한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러셀 포스터 박사에 따르면 가치 기반의 목표는 전전두엽의 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켜 의사결정 시 스트레스를 낮추고 집중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속적인 선택과 반복적 행동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하디는 결국 미래자란 미래의 목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고 있느냐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선택 속에서 가치 중심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그 삶은 외형적으로는 드라마틱하지 않았지만 내면의 명확성과 일관성 덕분에 어느새 큰 변화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정리하자면 저자는 미래 자아를 구체화하는 핵심 열쇠는 가치 기반의 자기 설계에 있다고 말한다. 이 설계는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성공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내면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가 일관되게 반복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진짜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결국 미래자란 목표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가치가 정한다. 그 가치를 정의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벤저민 하디는 어느 날 한 독자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고 한다. 그 사람은 이렇게 적었다. 제 목표는 연봉이 1억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점점 의욕이 떨어져요. 그 말을 본 하디는 즉시 깨달았다. 그가 겪었던 한때의 허탈함과 정확히 같은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에서도 그와 비슷한 목표를 세운 적이 있었다. 학위 취득, 수입 상승, 책 출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목표를 달성할수록 그는 공허함을 느꼈고 심지어 성취감도 오래가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그때 그는 질문을 바꿔보기로 했다. 이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숫자인가? 그 질문을 기점으로 그는 목표를 외적 성취가 아닌 정체성의 표현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예컨대 책을 3권 출간하겠다 하는 목표는 나는 깊은 통찰을 나누는 작가다 라는 자기 정체성에서 나온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식이다. 즉, 목표는 행동의 끝이 아니라 존재 방식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진짜 성공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자각할 때 온다. 그녀는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유익하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았고 그 신념은 그 어떤 시청률이나 수익보다도 앞서는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그녀는 수십 년간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브랜드가 되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와 같은 관점은 뚜렷한 근거가 있다. MIT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예거는 정체성 기반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기반한 목표를 설정한 그룹이 단순히 성적이나 점수라는 외적 목표를 설정한 그룹보다 학기 내내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47%더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요한 건 그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 정체성에 기반한 목표는 감정적 지속력이 높고 그만큼 행동 유지력도 강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벤저민 하딘은 이렇게 말한다. 목표는 선택이 아니라 선언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 행동을 이끈다. 그는 목표를 설정할 때 반드시 다음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첫 번째,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언어화한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지를 정리한다. 세 번째, 그 행동을 매일 반복하는 루틴으로 만든다. 그는 매일 아침 미래 자아로부터 편지를 받는다는 상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 편지 속에서 미래의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되기로 한 사람답게 살아줘서 고마워. 이 상징적인 루틴은 실제로 그의 뇌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고 의사결정, 시간 사용, 습관 선택에서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줬다고 말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뇌신경과학자 레베카 세튼 박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자신의 자아보다 미래의 자아를 더 강력하게 인식할 때 자기 통제력과 성취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녀는 이를 자기 일치 시스템이라고 정의했으며 자기 정체성과 일치하는 목표일수록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가 더 오래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즉, 우리가 오늘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목표가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얼마나 일치하느냐는 것이다. 숫자는 사라지지만 정체성은 남는다. 행동은 흐릿하지만 존재는 선명하다. 정리하자면 벤저민 하딘은 성공한 사람이란 많은 목표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에 맞는 선택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목표는 정체성의 반영이며 미래자아의 구체적인 언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싶은가를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당신의 목표가 정체성과 일치할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단단해진다. 그게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막연한 미래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자꾸 떠오른다면 지금 당신은 미래 자아와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 그 단절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었을 겁니다. 당신의 미래 자아를 선명하게 그려야 하고 그 자아는 당신의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당신 정체성의 선언이어야 합니다. 헷갈릴 수 있고 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명확한 나를 그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자신의 다짐을 한 줄 댓글로 적고 시작할게요. 하루에 딱 1%. 오늘도 나는 성장한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슬림로그였습니다.